최첨단 부검 시설을 갖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가 오늘 원주 혁신도시에서 개청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5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결승전에서 맞선 남북 유소년들은 승패를 떠나 축구 축제를 즐겼습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새로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가시화됐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최첨단 부검 시설을 갖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가 오늘 원주 혁신도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부검 설비가 들어서 지역 감정 시스템 향상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옆 지상 3층 연면적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사업비 140억여 원을 들여 3년간의 공사 끝에 중앙법의학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메르스 파동 때 부검의들의 감염과 바이러스 외부 유출이 우려돼 어려움을 겪었던 3년 전과는 달리 생물안전 3등급의 특수 음압 부검실이 들어서 고위험 병원체로 감염된 시신 감정도 가능해졌습니다. 고전염력이 있는 미생물 감염 의심이 되는 시신까지도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아시아권에서도 처음으로 생각되는 특수 영상 촬영기는 부검 전 장기와 골격 손상, 혈액의 흐름 등을 3차원으로 미리 기록해 이미 부검이 시작됐어도 증거 보존에 유리합니다. 중앙법의학센터는 다음 주부터 강원도와 경기 동부 지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국과수 본원의 임시 부검소로 쓰이던 옛 동부분원은 영구적으로 폐쇄됐습니다. 강원과 경기 동부 지역에서 접수되는 부검 의뢰는 한 해 평균 800건. 지역은 물론 국내 사법 검시 시스템에 한 걸음 향상된 변화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제5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늘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나란히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남북 유소년들은 승패를 떠나 함께 어울리며 축구 축제를 즐겼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남북 유소년 선수들이 공을 두고 치열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관중들은 남북을 나누지 않고 아낌없는 함성과 응원을 보냅니다. 하나은행과 북한 4.25 체육단, 남과 북이 맞붙은 결승전 경기. 결승전답게 경기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2대0, 북한 4.25 체육단이 이겼습니다. 4.25 체육단은 이번 승리를 통해 대회 5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팀의 감독, 선수들이 모두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달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과 관중 모두에게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서로 북돋아주며 우애를 다진 남북 선수들 모두가 이번 대회의 승자였습니다. 이렇게 북한함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여기 강원도 지사님인데 그다음에 김경선 사장님께 그 강원도 전체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남북 선수들은 함께 손을 맞잡고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남북 선수들은 기념 촬영을 하며 내년 봄 북한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녁 환송 만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 북한 선수단은 내일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노동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차들이 달리는 도로 옆에서 작업을 하기 일쑤인데 제대로 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어둠이 막 내려앉은 국도 31호선. 커브길을 지나 달리는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남성과 마주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저녁 5시 50분쯤. 국도 확장 공사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신호수 2명이 택시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작업을 모두 마치고 정리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입니다. 신호를 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택시가
치셨어요. 여기서 한 분 치시고 네. 다시 돌아서 또 한 분 더 치시고. 지난달 16일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음주 차량이 공사 중이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50대 작업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새로 개설하는 도로가 아니면 차로 전체를 통제할 수 없어 작업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시설이라고는 공사를 알리는 표지판과 차로와 현장을 구분하는 고깔이 전부입니다. 야간에는 운전자 시야가 좁아져 요즘같이 해가 짧아지는 시기에는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 없이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곰칫국은 동해안의 특별한 먹거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곰칫국의 재료인 꼼치류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자원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동해안의 해장 별미인 곰칫국. 얼큰한 국물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애주가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곰칫국 재료인 꼼치류 어종이 남획되면서 최근 어획량도 많이 줄어 곰칫국 한 그릇에 10,000원을 훨씬 웃돕니다. 체계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이 달라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꼼치류 생선들은 생김새는 비슷하고 이름은 서로 달라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해안에서 잡히는 꼼치류는 꼼치와 물메기, 미거지 등 9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어종도 지역이나 크기에 따라 형태와 색깔이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종과 관계없이 이름이 혼용돼 수산당국도 생산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꼼치류 이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미거지라는 종이 그 꼼치국의 물메기탕의 주 재료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흔히 이제 남해안에서 많이 나는 꼼치와 그 물메기와의 그런 생태적인 정보라든지 형태의 특징을 구분하는 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동해안 대표 먹거리인 곰칫국에 주로 쓰이는 미거지와 물메기 등 꼼치류 어종이 점점 줄어들어 먹기 힘든 음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새로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가시화됐습니다. 원주시는 정부의 2018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모에서 원주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무실동 원주 교도소 인근 부지에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0회 치악산 배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4일까지 사흘 동안 원주 원예농협 광장에서 열립니다. 원주시가 주최하고 치악산 배 원주시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8개 장목번이 참여해 치악산 배를 맛보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또 축제 기간에 치악산 배를 비롯한 전국 우리 배 품평회와 전시 행사, 배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소비자 참여 이벤트와 축하 공연도 열립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강원지부 전용 교육장이 횡성군 횡성읍 의파리에 준공되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횡성소방서 옆에 연면적 약 2,0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전용 교육장을 신축해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횡성군은 소방공무원 교육과정과 소방포럼 등 연간 최대 16,000명이 횡성을 방문해 교육생의 식사와 숙박 등 지역의 파급 효과가 연간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의 도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임금 체불 관행의 해결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 상용직 강원지회는 원주시 학성동 KT 강원본부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KT의 도내 9개 하청업체들이 외선공 등 노동자들의 법정 수당을 30여 년 동안 관행적으로 체불했다고 주장하며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지난달 29일에 접수된 관련 진정건에 대해 노동자들과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임금 체불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태장동 일원 이랴미 소하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불투명했지만 행정안전부와 10달이 넘게 협의한 끝에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로써 국비 44억 원을 비롯해 시비와 민간 자본 등 모두 134억 원을 들여 소하천 1.41km 구간에 대한 정비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이번 사업은 내년 2월에 공사가 시작돼 내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학교 구강 보건 사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횡성 지역 초, 중학교 학생들의 구강 건강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대상은 횡성 지역 27개 학교 약 2,000명으로 구강 검진을 통해 영구치, 우식 유병률 등 16개의 항목을 조사하고 연도별, 지역별, 성별 등의 비교 분석으로 향후 학교 구강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합니다.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도 함께 진행되며 구강 검사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해 겨울 방학 중에 치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지자체별 혁신도시 발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별로 설치와 관리가 부진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대신 발전재단을 설립해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방세 수입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혁신도시 발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서 정부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교육비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쳐 3조 3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정기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 강원교육재정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 외에 2019년 이후 학교 신설과 기관 이전에 필요한 연도별 사업비를 반영합니다. 강원 교육 재정 규모는 중기 계획 기간 중 연평균 4.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의 신규 저비용 항공사 사원장을 위한 면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까지 면허 신청서 제출을 공지하고 기존에 면허 신청을 한 플라이 강원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저비용 항공사 신청에는 기존 3개 업체를 비롯해 서너 개의 업체가 추가로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년 2, 3월쯤에 선정 업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